그냥 써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AI를 쓰면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앞으로 채용에 임팩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 AI 발 취업 영향도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혹은 뭐 미치겠지만 언젠가는,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발 취업 영향도를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경제신문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니어 채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주니어 채용이 사라지는 거의 핵심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엔트로픽에서 법률 기능 업데이트를 했어요. 톰슨로이터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요약도 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 소프트웨어가 10%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 하나가 업데이트가 됐더니 시가총액이 430억도 아니고 430조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내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 앞으로 더 열심히 신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AI를 이길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AI를 차용을 할까요? 이건 뭐 너무 장명한 거죠. 지금 클로우드 코워크라는 법률 기능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SOR이라고 하는 기록 시스템, 뭐 법률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사실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AI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이런 기록물에 대한 고객 정보나 회계 정보 이런 것들이 그동안 보안 때문에 안 됐던 것들도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이젠 더 이상 이 영역조차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인에서 중소기업 공고 400만 건을 분석을 했대요. 여기 보니까 채용 비중이 3년 새 최저 기록을 했대요. 서비스 앱 신규 채용 비중이 한 자릿수이고 경력 선발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가 가장 채용이 많은데 그 중소기업에서도 신입을 뽑는 비중은 높지 않다. 중고 신입을 경력으로 본다면 경력 채용 비중이 최소 60-70%는 정도는 된다. 대기업으로서 이게 더 커진다고 이제 여러 차례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신입 지원이 가능한 채용 공고의 비중이 13.9%로 최근 3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근데 반면에 경력직 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경력만 지원 가능한 게 57.3%. 이건 너무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좀 생겨야 되잖아. 신입들 없으면은 야, 이건 좀 문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공백을 누가 메꿔요? 그게 AI가 메꾼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의 오늘 기사인데 포스코 DX AI 회계 전면 도입이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채권 관리 업무 시간을 83%나 줄였답니다. 회계 결산 전체 프로세스 AI 적용할 계획이래요. 회계 재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수년간 저한테 클레임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는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업무를 어떻게 숫자를 다루는 부서지만 우리 업무는 숫자로 다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체되는 거다. 그렇다면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단순 반복을 더 빠르고 퀄리티 있고 누락도 없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AI다. 제가 수년간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무, 어떤 일을 하시건 수치화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관점과 생각의 문제예요. 근데 그 관점과 생각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AI가 시작되면서 A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빨리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와 회계 영역이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실제 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조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배수만 봐도 약 5년 뒤에는 7배에서 8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포스코 DX 재무 분야 AI 도입을 했더니 업무 처리 시간이 80% 이상 단축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한 명이 있겠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정리하고 검토하고 했던 일을 수분 내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이 단축이 되는 거죠. 기술 신뢰도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재무 분야에 먼저 적용했다는 거야. 이게 그냥 단순 반복 업무는 아니에요. 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셨거나 그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똑같은 항목도 계정을 어디다 꽂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요. 회사의 원칙과 기준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법률적인 것도 고려해야 돼.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흐름도 알아야 돼. 그 순간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잘못 세팅해 놓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지금 결과적으로는 단순 처리 업무는 이제 AI가 거기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동화가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는 단계였다면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재무 업무나 채권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그냥 단순히 누락한 거 체크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5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보급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었어. 왜? 한국은 도입이 늦은 거거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기사들과 레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한국화되면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 26년도는 적용의 해가 될 겁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실전으로 가고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중뛰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커리어에 치명타를 얻는 해가 올해 내년 한 27년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과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우리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경험 분해를 오늘 분석해보면서 적어도 이제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이것은 필요하다는 거니까 AI를 내가 잘 쓰는 사람이에요. AI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경험을 아르바이트를 하건 뭘 하건 이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제출하셨던 분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무행정을 비롯한 회계 및 총무,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기존 상황을 보니까 매주 발생하는 200여 건의 비용 정산액을 수기를 입력하여 오타와 계산 오류가 빈번했어. 월 평균 10건 이상. 뭐 월 평균 10건 이상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로 활용해서 복잡한 엑셀 매크로 코드를 생성을 했대. 뭐 그냥 엑셀 매크로를 뭐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로직을 자동화했대.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를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안 맞는 거야, 지금 시대에. AI를 어디서 배워? 그냥 쓰는 거예요, AI는. 그냥 써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AI를 쓰면은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높은 차원의 퀄리티를, 고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앞으로 채용에 이건 신입 경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임팩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과는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챗GPT 쓴 거야. 그러면 아야 챗GPT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해서 뭘 해결해봤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이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과는요. 후기 입력 대비 작업 시간을 85% 단축했대. 5시간 걸리던 건 45분. 이것도 길다 내가 보기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4.5분으로 이게 전처리 단계를 여러 개 놓고서 4.5분으로 4.5분도 길어. 45초로 줄여야지 AI를 제대로 썼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AI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의 증가 포인트거든. 입력 오류 발생률 제로. 이거 아주 의미 있죠. 기본적으로 AI를 쓴다는 거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얘를 참여시키고 데이터 전처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에 얘를 참여시키는 게 사실 AI를 활용하는 거지 프롬프팅을 할 줄 아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학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AI한테 그냥 직접 물어보면 돼요. AI에게 물어보세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겠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뭘 줄여야 돼? KPI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직접 물어봐. 그러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의 자소의 소재로 쓰잖아요?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합격자들 중에 나온 경험 분해한 내용을 가공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막 제가 막 예시로서 제가 막 쓴 게 아니고요. 이미 합격자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기획 마케팅, 콘텐츠 생산성 극대화. 그렇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브랜드 채널 운영 시에 매일 텍스트 글감과 캡션 구성하는데 업로드 주기가 불안정해. 야, 이건 브랜드 채널 운영하는데 업로드 주기는 되게 중요하죠. 생성형 AI로 직무별 타겟팅, 타겟별 맞춤형 캡션 템플릿을 그냥 만들어 버렸대.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발휘해서 브랜드 톤 앤 매너에 맞는 프롬프트를 고도화했다. 프롬프트 그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도 뭐 일종의 뭐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사전에 커스텀 GPT를 만든다든지 뭔가 정해진 로직 그리고
잘한 것과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죠. 콘텐츠 게임의 제작 시간 30% 단축, 업로드 빈도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시켜. 야, 업로드 빈도를 증가하면 유입률은 당연히 개선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에서도 뽑겠죠. 안 뽑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 콘텐츠를 만들 때 AI 엄청 써요. 그리고 리서치에 쓰고 데이터 분석하는 데 쓰고 계속 대화 나누면서 콘텐츠를 확 좁혀 나가는 단계에서 쓰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드는 데도 써요. 근데 그걸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핵심은 이제 관점이죠. 그래서 조직 생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해봤냐고. 여러분이 이걸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케이스도요, IT 엔지니어 쪽인데 AI 모델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 한계를 그냥 돌파해본 경험이래요. 그래서 AI의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특화 데이터셋 전처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정제 과정과 스크립트를 자동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모델 분석의 성능 정확도 35% 향상,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 단위 시간당 10배 증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뽑고 싶지 않나요? 생산성 10배 증가시켰다는데 무조건 면접 봐야지. 최신 기술의 실무 도메인에 맞게, 여기 이게 또 중요하죠. 실무 도메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냥 써봤다가 아니잖아. 지금 모든 내용이. 내 업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했다. AI의 본질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 메이트 만들고 경력기술서 메이트 만들고 면접 메이트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냥 콘텐츠나 이런 걸로 다 커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결국 원하시는 거는 나에 대한 이 경험을 개인화돼서 받고 싶은 거잖아. 형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형한테 1대1로 상담을 받고 내 내용을 정확히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은 기술적으로 안 됐지만 이젠 AI가 나왔으니 이 부분만 잘 설계를 해놓으면, 학습만 잘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형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소서 메이트 만드는 거 아니야. 문제를 AI로 찾아내본 경험이 있냐? 리스크를 진단해본 적이 있냐? 단순히 사용해봤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래서 KPI로 설명할 수 있냐? 요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저희가 자소서 캠프를 진행하죠. 자소서 바이블 3.0이라는 책 자체가 AI 프롬프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미 엄청나게 방대한 예시들이 직무별 또는 산업별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연휴가 끝난 다음 주에 제가 월, 화, 수 3일간 자소서 작성에 대한 A to G를 저자직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유튜브 스트리밍 캠프를 진행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거 참석하시고요. 지금 시간 미리 빼놔.